네, 그럼 이제 자세한 시장 얘기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 할 거고요. 먼저 시장 포인트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뭐 지수는 어쨌든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그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고가를 계속 경신해서 가는 그런 지수의 흐름보다는 각계약진의 형태를 보이는 종목장의 모습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후의 장세도 봐야 될 것이고, 주말까지도 이런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에 한 3일 또 매수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매수가 끊긴 상태인데, 외국인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지수의 신고가 흐름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싱을 맞춘 그런 전략, 그리고 개별 테마나 개별 재료 또는 개별 실적, 이렇게 각계약진장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작을 해볼 텐데, 한 주간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의 주간 적중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70%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종목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시장의 키워드와 함께 핫했었던 종목들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뭐 신규 상장 당연히 카카오뱅크를 얘기하는 거겠죠. 반도체 대장과 2차 전지, 무상증자, 반도체 장비와 지분 인수가 핫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도 뭐 카카오뱅크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시총 40조 원을 넘기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뱅크 장 후반 들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12%대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 HN을 포함해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넥시는 1.70%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앞타바이오가 오늘 19%대 강세로 끝이 났고요. 원익 IPS 3.48% 올랐습니다. 오늘도 뭐 반도체, 중소형주, 소보장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고요. 디스플레이텍은 20.72% 급등세로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종목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입니다. 정말 시장에서 핫하디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이번 상장이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문난 장치에 원래 먹을 게가 없어야 되는데 한 이틀 급등하다 보니까 제법 먹을 게 많은 그런 장이 되었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뷰보다는 최근에 사실은 미국의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소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그 호강 효과를 입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했던 뭐 신용대출 이런 금리가 신용은행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면 금융업 자체에 대한 어떤 핵심적 경쟁적인 요인보다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수신이나 여신 이런 쪽에서 자기의 별도의 어떤 그 소위 거래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래 수수료나 금전 거래나 이런 그 이체나 뭐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 금융 거래는 전자상 거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연관을 시켜서 뭔가 이제 금융 혁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국내의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금융 혁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많았지만은 좀 더
이 어떤 업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상품들의 뭐 초강세 흐름이라든지 코로나 효과로 인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실 지금이 가장 그 관련 시장이 뜨거운 때인데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실력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소위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검증한다 그러죠.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네. 이 종목이 뭐 대단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요. 좀 무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검증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동호 매니저는 적정 가치가 얼마라고 보세요? 시총 규모로? 네, 일단은 지금 뭐 우리 시중은행들의 이제 뭐 KB나 또는 뭐 이런 종목들하고 이제 소위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을 이제 사실 신한지주나 국민은행 이런 게 다 갖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이 카카오뱅크와 대비하면은 너무 낮게 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오래된 회사일수록 부실 덩어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으로 평가돼 있지만 그거 뭐 뜯어보면 진짜 자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강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어떤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쨌든 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유행이 지나가고 났을 때도 자기를 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그 성장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온라인이나 이런 쪽의 비즈니스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지금 조금 고평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 전후면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너무 많다. 현대차보다는 현대차랑 비슷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은 고의견을 드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20조라고 하면 금융 쪽에 조금 더 가깝게 그렇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카카오뱅크로 시장에 상당한 수급이 쏠렸는데 이 수급이 또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HN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들의 질주를 정말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에코프로 BM도 덩달아서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신고가를 다시 했었고요. 에코프로 BM으로 오늘은 엠뱅골드 김동호 매니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에코프로 BM은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 최고 기업이자 이 대장주의 면모를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또 어떤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에코프로 BM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에코프로 BM도 오늘 윗골 너무 많이 탈아서 일단은 짧게 내일 보는 거라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은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소위 그 확률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그 종목이 내일 오전이 되면 지금부터 한 10% 정도 더 오르게 되면 보통 종목, 예를 들면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야말로 작년에 신풍제약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넘지 못하는, 심지어는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이 내일 닿는 그 자리면 거기서 한 30% 조정을 받고 다시 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좀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이고, 확률 통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으로 볼 때는 내일 좀 이 에코프로 BM은 벌써 그걸 감안해서 윗꼬리를 다른 걸로 봐서 의외로 내일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회사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매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연초도 그러다가 얻어맞아서 6개월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작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지금부터는 좀 익절 라인을 좀 잡아가면서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과거에도 시즌 고점이다라고 하고는 30% 급락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가 바로 내일 오전에 그 자리에 닿으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좋다고 해서 막 들어갔다가 내일 일제히 고점 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을 주셨고 그 외 다른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네. 저희가 지금 시점이 이 실적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곤 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올해 2분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 기관 매수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무거운 종목들 다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IT와 전기차, 뭐 화학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도 사실은 실적이 좋은데 잘 안 가요. 그것은 뭐냐면 시장의 그 수급이 일부 아주 중소형 쪽 섹터 종목들만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아마도 이런 흐름이 곧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은 실적 시즌의 피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고 증설 모멘텀이 이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2차 전지 쪽 종목 얘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주 만나볼게요. 카페24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카페24의 지분 20%가량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건지 의견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고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카페24는 뭐 제가 또 다른 시간 포트에 있는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이 실적도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한 40%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밸류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8년도 고점을 이렇게 치고요. 그야말로 이제 박살이 났어요. 네,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하던 종목이 얼마를 갔냐면 지난해 연초만 해도 이게 10,000원 갔었고요. 최근에 행보했던 자리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투막이 난 상태거든요.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으면 물론 밸류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과평가 얘기했었지만은 결국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권에서 이렇게 갇혀서 거의 1년 내내 여기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모멘텀 네이버의 지분 인수라면 이 종목 상당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근데 그 기대감으로 좀 이미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아까 카카오뱅크 생각하듯이 이 회사가 이제 그 소위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 플랫폼 그걸 통해서 실적을 실제로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면 더 잘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이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은 앞으로도 이 종목의 미래는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세계를 열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의 경우에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해외 진출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움직였던 것보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카페24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오늘 주가 12%에 가까운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9월에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쿠키런 킹덤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뭐 데브시스터즈뿐만 아니라 네오위즈는 신작 모멘텀의 장중에 또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는데 게임주들은 최근에 개별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뭐 신작 모멘텀이 나왔지만은 낙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하루 이틀은 더 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 고 의견 드리고 사실 신작 모멘텀은 진작에 이미 반영이 좀 돼서 시세를 많이 냈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모멘텀, 기술적인 반등이 그래도 이게 한때 그 대장주였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하루 이틀은 더 가지 않겠나 생각에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솔 시스터즈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 조정이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 의견과 함께 추가 상승 흐름 역시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으로 골라봤습니다. 현대차가 이 한국 충전 인수를 위한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인수가 이제 이뤄지게 되면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업체로 유일하게 독자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 충전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텍도 최근에 이 이슈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네,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더 가고요. 그다음에 모멘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카페24도 그랬지만 지금 이 종목은 현대차 모멘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독특하죠. 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오르긴 하지만 이 종목에 상승하는 모멘텀은 결국 인수나 합병 이런 거와 연관된 거라서 당분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 좀 강렬한 어떤 아주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본업을 잘해야 될 텐데 본업도 사실은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대략 내년 6월 정도까지는 OLED 관련한 그런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또 디스플레이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을 고려할 때 좀 더 가는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저희가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저희가 총 5개 의견을 들어봤지만 준비가 된 특징주는 모두 10종목인데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주셨는지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 쪽에서 구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김동훈 매니저님 오늘 10개 종목 가운데 좀 베스트로 꼽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금 베스트 종목은 원익 IPS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막 갔는데 IT 종목들도 그만한 실적을 갖고 있고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거든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 못 올랐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오늘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그런 일종의 불확실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부로 결정이 나게 되면은 우리 이재용 부회장 또 오늘 가석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부간의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이제 본래 본업이 잘 하고 있으니까 IT주들도 다시 그동안에 못 갔던 그런 부분은 해소하면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삼성이 한 6개월 정도 사실 그 투자가 좀 늦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여러 군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우주선도 미사일도 다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과거에는 물리적인 영토를 두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영토, 기술적인 영토를 두고 싸우는 대만과 한국과 미국과 유럽이 싸우는 중국이 싸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또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된다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 투자에 기반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오늘 원익 IPS 목표치는 6만 원, 손절가는 48,000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DDR5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오늘 EUV 쪽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 원익 IPS도 최근에 주가 반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